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우리 검찰이 우리 박성준 의원님 염려처럼 그러지 않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하실 부분도 진상규명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사건의 이 큰 돈의 흐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져 간 지금 이 돈의 흐름을 따라서 검찰이 저는 명확하게 진상규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의혹 제기에 기우라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종일관 심드렁하고 냉소적인 대응으로 답변하며 형식적인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런 자가 현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무척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이런 입장은 참기 힘들 정도의 무책임함으로 느껴졌는데요. 총체적인 검찰 유착형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믿으라는 그의 말은 공허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지금 이제 화천대유와 관련된 이 법적 카르텔이 좀 등장하는데, 장관님, 화천대유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2015년도에 16명 했다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법조 자문을 한 변호사들 보면은 박영수 당시 중수부장 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도 했던 분이고, 상임고문 그 딸이 또 여기서 일을 했고요. 곽상도 민정수석, 그다음에 김수남 검찰총장 했던 분이고요. 강찬호 수원지검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창재라는 분이 있죠. 법무부 차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자문을 맺었고요. 김기동, 이분 검사 출신이고요. 또 이동열 지검장 출신입니다. 또 이경재 변호사도 고검장 출신인데 여기에 다 자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를 읽을 수 있을까요, 장관님? 아무튼 법조인이 많습니다. 법조인이 많죠. 그러면 김만재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오거나이즈를 했다고 하는데, 화천대유라는 소속의 직원이 16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조인들이 여기 가서 자문을 했다. 여기서 출발은 뭐냐면 화천대유 자체가 불법성, 탈법성, 위법성이 있다라는 거에서 바람막이, 방패막이.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그간 언변이 뛰어나고 논리정연하며 핵심을 파악하고 패부를 찌르는 브레인으로 통했던 그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7분여 시간 동안 화천대유를 한 방에 정리하는 그의 놀라운 논리에 탄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투력 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직원 16명이면요. 고문 변호사 하나나 자문 변호사 하나 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인들을 이렇게 자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화천대유가 불법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김만배가 이렇게 오거나이즈를 했는데 김만배 혼자 했을까? 여기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김만배라는 사람이 혼자 했을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검사장 출신들이 법조인이 됐다고 하면 화천대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장관님?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볼 때 자기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내부 조직이 있고 자기 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검사장들이 이렇게 내세웠다라는 것은 검찰 조직 내에 있는 자기 수하들, 부하들, 계파 조직들 장악해서 내 얘기를 막아줘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면 화천대유에 대한 수사가, 장관님, 수사 진행될 때 이분들이 다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 나온 거면 자문만 해줬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람막이가 됐기 때문에 화천대유 자체가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 안 들습니까? 박 의원은 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화천대유에서 고문 등을 맡아 방패막이 역할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되겠느냐고 질의하는 장면은 압권이었는데요. 박 의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청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등 화천대유에서 고문 등으로 일한 검찰 출신 법조인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검찰이란 조직에는 계파가 있다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 출신 법조인들을 내세운 것은 이를 통해 검찰에 남아있는 부하들을 장악해 수사를 막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전곡을 찌르는 그의 질문이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공공개발의 한 측면과 민간개발 측면인데, 민간개발에서 수익구조는 화천대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 빼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화천대유가 자체가 몸통이고 실체인 것이죠.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김만배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추후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반드시 바람막이가 필요하다. 이래서 수많은 법조인들을 얼굴을 내세워서 실제 방패막이를 했던 겁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유동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수사 방향이 상당히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유동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체의 큰 흐름에 하나의 꼬리로 가는 것이 이 수사의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 검찰 내부의 조직에 대한 이러한 연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흐름을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합니다. 이어 대장동 논란의 핵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치권 로비 의혹이 있는 남욱 변호사, 수익구조 설계 의혹이 있는 정영학 회계사 등인데, 지금 검찰 수사 방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주로 맞춰 있다며 화천대유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흐름을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는데요. 박 장관은 이에 자신은 검찰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이 박 의원의 염려와 달리 이 사건의 큰돈의 흐름을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건은 특혜와 로비 의혹, 양대 축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한기 본부장이 한 것이고요. 유한기 본부장은 건설회사에 임원을 했던 분인데 일부러 이 사업 때문에 공모했습니다. 저는 측근의 개념이 뭔지 저는 정해 주시면 제가 그 부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측근이 뭐예요? 객관적인 팩트는 전 본부장이 저의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나름 조직관리 역량이 있어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관리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게 이 사업하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바꾸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원래 하던 직무를 그냥 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 그 도지사 선거에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하여튼간에 현재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 작년 연말에 일방적으로 사표내고 나가버렸는데 380억 영화 사업 투자 자금을 출연해달라고 하는 걸 제가 이거 안 된다 해서 제가 안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거 역시 무리하게 엮지 말고 지연 말단적인 거 가지고 혼선을 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그림, 아까 이거 민간 개발했으면 저는 아무 책임 없어요. 저한테 책임 물었을 겁니까? 민간 개발 업체가 1조 원을 취득했는데 너 왜 허가해 줬냐? 그 사람들이 이 사업해 가지고 어디 뇌물 줬다는데 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 했겠어요? 저는 그래도 그 중에 5,500억을 성남시 몫으로 환수했고, 제가 설계한 내용은 성남시가 얼마나 어떻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고정 금액을 확보하느냐만 관심이 있었죠. 그걸 제가 설계한 겁니다. 국민들이 요즘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치인, 웬만한 평론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다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러는 여전히 진짜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부정행위,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저희 감사로 많이 밝혀내기도 했는데, 그 부정행위하면 제가 관리 잘못했으니까 사퇴해야 된다. 그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상식과 좀 원칙에 따라서 좀 얘기하시면 좋겠다. 제가 뭘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지겠다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사와 행정을 했던 후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성남시장의 관계가 한전 직원과 대통령의 관계에 비유할 만한 것인가,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날도 이낙연 후보의 네버엔딩 네거티브가 계속됐는데요. 이번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면
그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의 특성을 살려 네거티브 학원이라도 차려 후진 양성에 기여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좀 단념하실 때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겹습니다. 그 엄중한 목소리가 말이죠.